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켜는 뉴스 RF의 뉴스온입니다. 지난달 말 하노이에서 열렸던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결실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한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대북 제재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기차로 4,500km를 달려와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대북 제재도 평양 내 권력층과 부유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요즘 북한 내부에서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2016년과 2017년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주요 수출품을 전면 차단하고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의 수입을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권력기관과 김정은 정권의 급격한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대북 제재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크게 두 부류. 우선 석탄, 철광석 광산이나 수산기지 인근의 노동자와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무역회사를 통해 돈을 벌었던 평양 내 고위층과 부유층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내부 상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겁니다. 평양에서 그 고위층, 부유층들이 나눠 먹었던 그런 원천 자체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2017년 중반부터 대북 제재가 매우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합니다. 무역 감소에 따른 외화 부족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치다 보니 돈이 말라버려 북한의 우선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고 국영기업, 권력기관 산하 직원에 대한 처우도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They pay their workers almost nothing. They need to give big pay raise. They can't. So the government has a very, very tight budget. So I think that's putting big pressure on Kim Jong-un. 강력한 대북 제재에 따른 수익 감소로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통치 자금. 또 특권층과 북한 주민 사이에서 확산하는 불만과 책임론 등에서 위기감을 직면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결국 대북 제재 완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측은 미국인데요.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에 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덕인 기자가 들어봅니다. 결렬로 마무리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대북 제재의 행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추가하여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는 반면 대북 제재의 추가는 북한을 더욱 비협조적인 태도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미국의 일괄 타결식 비핵화 접근법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이 점은 미국 법률에 규정된 사안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U.S. law, international law requires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nothing short. I think that is perfectly reasonable and we'll continue to insist on the fulfillment of U.S. and international law.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니타운 연구원은 추가적 대북 제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북한을 더욱 비협조적인 태도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협조자를 구해 제재 회피를 추진하는데 매우 능숙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 강화보다는 기존 제재의 집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벤 카딘 의원은 최근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금은 대북 제재 강화를 논의하기보다 기존 대북 제재의 온전한 준수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more important than the United States imposing more sanctions on North Korea is to make sure that the sanction regime is in fact being honored by the countries, particularly those in the region.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에 기존 대북 제재의 온전한 이행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제재의 온전한 집행을 위해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enforcement of the current sanctions is really, really necessary, particularly financial sanctions against banks that are and front companies that are really laundering money for the regime. 한편 지난 회기까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대북제재 법안 작성을 주도한 매튜 츠바이크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가 구조적 측면에서 매우 심도 있는 폭과 범위를 갖춘 가장 중요한 제재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What was asked for at Hanoi was something that was fairly substantial. And the fact that they focused in on the sanctions specifically as their ask, whether it was realistic or not, is an indicator that they are beginning to feel pressure. 하지만 츠바이크 연구원은 대북 제재는 비교적 새로운 사안이며 실질적인 효력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대표적인 도구인 대북 제재가 협상에서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또다시 만나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효과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는 지금 시간에 쫓기는 것은 바로 북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켜는 뉴스 RFA 뉴스온입니다.